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연말정산해야 부자 된다고요? 연말정산으로 부자 되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느새 연말정산 부자 된다 7편입니다. 여태껏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1편에서 6편까지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한번 저 영상을 클릭하셔서 이제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편에서는 연말정산 준비 꿀팁, 2편은 환급 꿀팁, 3편은 소득공제 꿀팁, 그리고 4편 부부편 꿀팁, 5편 미혼편 꿀팁, 6편은 사회초년생 꿀팁이었죠. 자, 이번 편에서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또 망라해서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거를 이론을 좀 체화시켜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200만원은 바로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간단히 복습하면 이렇게 연말정산 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수와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인 소득공제와 세율을 건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소득공제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아니라 그 인적공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인적공제에서는 이렇게 본인공제, 기본공제가 있는데 그 본인 말고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그 인적공제도 같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과세 표준이 있죠. 이 과세 표준은 소득분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지난번 사회초년생 영상에서는 그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고 가정을 할 때 나중에 인적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등을 이제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과세 표준이 한 1600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를 또 다른 재테크 방법을 써가지고 그 1400만원 이하로 소득 구간을 과세 표준을 내려서 6%의 세율을 좀 받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6편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린 거였고, 자, 다시 말씀드릴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였죠? 첫 번째는 주택, 마련저축, 그 세금 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는 해당이 되죠? 그 무주택 세대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연 납입액 240만원, 240만원을 넣으면 그 40%, 96만원이죠?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 100만원 정도가 소득공제할 때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린 1600만원, 약 그 사회초년생 1600만원의 과세 표준이 있는데 소득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내려올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조금만 더 하면은 1400만원 이하로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렸던 건데, 소득공제 이외에 과세 표준으로 그 세율을 반영해서 최종 그 세금 결정세액을 산출세액을 반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IRP까지 해서 900만원으로 그 퇴직연금저축을 들었을 경우에는 약 900만원의 16.5%인 15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 산채 공제가 1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1400만원 이하에서 6%면 원래 세금이 84만원이었겠죠. 근데 그 84만원 중에 상당 부분은 약 100만원 정도는 아마 세금을 냈을 겁니다. 세금을 냈을 건데 104만이라고 할게요. 세금을 냈을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 세액공제로
50만 원이 또 빠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급을 받게 되는 거겠죠. 세금을 낸 금액보다 환급을 받는 금액이 더 크게 되겠죠. 네. 다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무주택 세대줘야 되고 연봉이 지금 신입사원처럼 좀 낮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쓸 수는 없는 거고, 좀 어떤 재테크 채널에서는 꼭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저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좀 집을 어느 정도로 빨리 사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거는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 뭐 청약을 생각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 위주로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요약드리겠습니다. 많이 복잡하시다고 한다면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세 전략 이외에 인적공제,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외에 이렇게 그 주택 마련 저축 공제, 그리고 그 퇴직 연금 세액 공제를 통해서 약 200만 원을 꼭 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연말정산 재테크를 망티브와 함께하였습니다. 이렇게 망티브는 여러분의 재테크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티브입니다.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고요? 연말정산에서 부자가 되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 벌써 제 8편입니다. 아직도 영상을 안 보셨다면 1편부터 7편까지 한번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습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1편 연말정산 준비 꿀팁, 여기선 필요한 것들 말씀드렸고, 2편 환급에서는 환급 팁을 알려드렸고, 3편 소득공제 꿀팁에서는 소득공제의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좀 인적공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편 부부편에서는 부부 소득이 한 명 높고 한 명은 낮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그 지출을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서 세율을 좀 낮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혼편에서는 알려드렸던 그 소득공제, 특히 그 인적공제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세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6편 사회초년생에서는 사회초년생 연봉을 약 4천만원 이하로 잡고 그 과세표준 등등 반영을 하면은 과세표준이 이제 세율이 이제 15%가 나올 텐데,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뭐 상품 또는 인적공제를 활용해서 세율을 그 밑에 구간 그 8%로 그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편 두 가지만 하면 200만원 환급. 여기서는 팁을 드렸던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첫 번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IRP 연금저축 그 가입을 해서 약 그러면 2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고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8편이죠. 8편은 실질적으로 저희 연말정산 기간인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그것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3분 만에 끝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다 연말정산 진행 중일 텐데 일도 많고 뭐 출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사무실에 없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뭐 연말정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가정하에 망티브에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좀 먼저 해보고 필요한 그 서류들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그 연말정산 자료를 첨부하라고 낼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뭐 연말정산 간소화 뭐 원활하다 그런 좀 코너가 한번 뜰 거예요. 그 배너를 일단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화면에서 건강보험부터 맨 마지막 강제징명서까지 다 클릭을 해서 일단 연 다음에 그럼 자신이 쓴 소비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을 하고 나중에 다운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가급적이면 다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다운을 받아서 하시면은 됩니다. 다운을 받아서 회사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 자료를 시스템에 첨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그 인적공제 뭐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파일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더 간단합니다. 토스 많이 쓰시죠? 토스에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셔서 여기 증명서 발급하기 보이시죠? 그 눌러끈 다음에 증명서 발급하기에서 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이거 입력을 하셔서 발행을 한 다음 이렇게 스캔을 써서 자신의 PC로 보낸 다음 그 서류들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3분 만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1번,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정산 관련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한다. 2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그 연말정산 관련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회사 시스템에 첨부한다. 3번, 토스 앱으로 그 증명서 발급하기를 찾아가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마찬가지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상당히 간단하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정말 3분이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그 실질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3분 만에 그거를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말정산 지나실 텐데 다들 이렇게 힘내시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1편부터 7편까지를 한번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또 연말정산 편에서는 또 좀 신박한 또는 좀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재테크의 자세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재테크는 이 망튜브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컨텐츠를 고민하고 연말정산 팁을 알려드리면 당연히 구독 눌러주실 거죠?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고요?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느새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 9편입니다. 오늘은 여태 말씀드렸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했던 1편, 2편의 연장선 또는 1편에서 8편까지 좀 외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이다 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설명을 많이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지요. 그러면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과세 표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세율이 15%, 세율이 24%, 때로는 세율이 35%,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 많은 직장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과세 표준 구간이 지금 40% 구간에 있거나 45% 구간에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 38% 구간에 있거나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다 세무사를 다 고용하고 계시고 또는 세무상담을 많이 받고 계실 거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들의 어떤 이 부자에 대한 인식, 그 연말정산에 대한 그 관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38, 40, 40, 45 2%인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면 평균이 이제 50만원에서 한 7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금액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예전에 한 해에 숫자로 보는 연말정산인데 총 급여 상위 10%의 환급액 한번 보실 때요. 지금 전체 근로자의 환급액을 보면은 1인당 토해내는 세금이 85만원인데 총급여 상위 10%의 환급액은 1인당 토해낸 세금이 31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급여가 상위 10%로 간다면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을 뱉어낸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상위 10%의 경우엔 돌려받은 자가 약 100만명, 그리고 어디죠? 돌려받은 자 100만명에 약 돌려받은 자 60만명 정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비율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다른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는 세금을 오히려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를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를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좀 다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이 두 가지 하라고 했었죠. 주택 마련 저축. 자, 이게 보시겠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죠. 총 급여 7천만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되죠. 무주택 세대주 해당됩니까? 아마 급여가 2, 3억씩 되는데 집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아예 지금 이 경우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주택 마련 저축으로 연말정산 때 이렇게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인 거죠. 급여 7천만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요.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쵸? 이 주택 마련 저축으로 환급 받는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이거 사회초년생 경우에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연 900만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연 900만원 정도를 연금저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역시 연말정산 때 환급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6.5%인 거죠. 물론 5,500만원 넘으면은 또 13.2%를 받긴 합니다. 아무튼 총 급여가 낮을수록 5,500만 이하일수록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900만원씩이라 나누어 했을 때, 그렇죠?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900만원, 저는 5천만원이 아니라 그 연봉을 4천만원 정도로 잡았죠. 3,600이라고 가정할게요. 3,600만원 받았는데 900만원 정도를 한 상품에 든다. 소비를 제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전체 저축액 약 2천만 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져갔을 때 그 중에 2분의 1을 연금 저축에 넣은 건데, 과연 이 연금 저축의 기대 수익률을 얼만큼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신입사원, 사회초년생 나이인 27, 25, 그 정도 나이 때 연금 저축을 받는 그 60세 이상, 65세 이상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년 연말정산 때 얼마를 더 환급받았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꼭 들어야 한다.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반대로 약 1,000만 원을 넣어서 장이 좋을 때, 주식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그 1,000만 원으로 지방의 부동산 갭 투자가 가능한 시기도 있었고, 어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1억 모을 수 없는 이유에서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 중에 그 높은 부분은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30%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6.5%, 내년에도 16.5%, 이 고정적인 수익 16.5%만을 확정하고 가야 한다. 그거를 몇십 년 동안에, 그쵸?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주택 취약저축, 그리고 이런 연금저축, 퇴직연금,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약 20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7천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부분을 찾아나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택취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봉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게 되는 순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 주택을 가진 세대주가 되는 순간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 때는 이걸 추천할 만하지만, 이 포트폴리오, 이 연말정산의 방식은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탈피하고 어떤 부자의 마인드, 때로는 부자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추천한다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 지금 과세표준 40% 이상 받는 분들, 연말정산을 통해서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돌려내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지금 통계를 보면은 3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소득에 비하면 이 연말정산 300만원 정도, 평균 300만원 정도 뱉는다고 해서 그 돈이 엄청 아까워서 항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까지 신경을 써서 어느 일정액을 환급을 받을 수는 있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마인드와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야지,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상품을 들어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좀 어려운 개념이죠. 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는 것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부자의 자세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라는 거지,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번에는 얼마를 돌려받고 내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돌려받고,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는 아마 1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1편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론 내릴게요.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만으로
약 200만원 정도 되는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교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재빨리 탈피를 해야 되고 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길러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계속 망티브와 함께 할 거니까 계속 영상 봐주시고요. 이렇게 망티브는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다면 이제 구독 눌러주실 거죠?